네, 안녕하십니까.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발표회 사를 맡은 MC 조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식약처가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체험단을 모집하여 영양사 32분과 참가자 583명이 지난 4주간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체험을 끝내고 드디어 체험 기간 동안의 노력과 또 성과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날입니다. 4주 동안의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식생활을 평가하고 실천하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 역시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 발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프로그램 발표회를 위해서 또 저 혼자만 함께할 수 없기에 소중한 패널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인대학교 김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하나 운동처방사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신유섭 셰프님. 네, 다음으로 유튜버 강하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양사분들과 참가자분들 소개합니다. 박수 주시죠. 네, 모두 이 영상을 통해서도 힘차게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서로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들 그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데 비디오를 켜시고 또 얼굴까지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한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 이 자리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두들 고생하셨다고 힘찬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식약처를 대표하여 식품소비안전국 이성도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성도입니다.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던 7월 8월의 무더위를 견디고 4주간의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567명의 체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체험단의 영양 컨설팅을 책임져 주신 32분의 영양사 멘토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나트륨, 당류 섭취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식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가정 간편식과 배달음식 섭취 증가 및 달고 짠 음료 과자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염, 저당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 입맛을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찾고 즐긴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인사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국민의 건강 식생활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저당저염 실천본부 강재원 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장 강재현입니다. 이번에 식약처의 영양지수를 활용을 해서 이 영양지수로 대상자들의 영양 분석과 식생활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해 줌으로써 건강 증진을 기하게 되는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영양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실 요번에 각각의 영양사분들은 각각 1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참가자들에게 영양지수를 체험하도록 해서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실 그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다시 참가자들을 통해서 그 같이 사는 가족분들, 지인들에게 전파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체험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그램 실천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각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선발이 돼서 그 식약처장 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께 특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식약처와 중앙급식지원센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저당저염실천본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먼저 1부에서는 패널분들과 함께 건강 식생활에 관한 강의와 토크가 진행이 되겠고요. 2부에서는 우수체험단 시상식과 수상자분들의 운영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양지수 체험 프로그램 발표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김혜영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용인대학교 김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영양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지수란, 여기 사실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미 다 써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양지수는 간단한 식생활 체크리스트로 자신의 식사의 질이라든가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설문지이죠. 근데 그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식품 안전과 위생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식사와 신체 활동의 균형은 잘 가지고 있는지, 또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하고 식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영양지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뭐 역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살펴보면요, 맨 처음 2012년에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그 영양지수 연구팀에서 어린이 영양지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양지수 간단하게 이제 20문항 이내의 문항으로 그 사람의 그 식생활 질 평가가 잘 되고, 또 타당도 신뢰도가 잘 확인된 그런 평가 설문지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는 생애 주기별로 영양지수 설문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2014-15년에 다시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그리고 그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부모를 위한 그 설문지가 개발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설문지가 있어서 영양 평가는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있었고, 그리고 개발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식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변화도 있고 해서 작년 2021년에 다시 이제 연구 프로젝트로 해서 영양 지수를 개정을 하고 그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1년의 영양지수 개정 과정은 여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2015년 이후에 간단한 식생활 변화 같은 것을 다 분석하고 먼저 후보 문항 선정한 다음에 전문가와 또 그 포커스 집단 그룹 인터뷰 통하고 해서 전국조사 단위의 설문을 각 생애 주기별로 적은 그 연령은 뭐 600명, 많은 곳은 1000명 대상으로 전국 그 조사지를 돌려서 영양지수 문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잘한 그런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개정된 영양 지수는 설문지 뭐 15문항, 20문항을 풀면 점수, 영양지수 점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더불어서 좋은 것은 그 안에 또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 3개의 영역이 있어서 균형 영역 같은 것은 필요한 그 식사의 균형 맞추어서 식사를 잘 하고 있는가,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절제 영역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적게 먹는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천 영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을 실천하는가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영역 점수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판정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생애 주기별 그 영양 지수는 각 생애 주기마다 설문지 문항 개수가 좀 다릅니다. 15문항에서 20문항인데 이런 이유는 각 생애 주기마다 그 문항 자체가 그 생애 주기의 그 영양 평가를 잘 변별할 수 있는,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들만 뽑아내다 보니까 문항의 가지수가 연령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문항 자체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국 조사에서의 그 NQ 영양지수 점수, 평균 점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에는 영양지수가 양호하다는 기준, 그 기준은 우리가 전국 조사에 1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상위 25%에 드는 사람의 그 마지막 컷 포인트, 그 부분을 영양 점수가 우수하다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이전과 그 개정된 영양지수의 큰 변화는 영역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생애 주기별로 영역이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균형과 다양 영역은 균형 영역으로 합쳤고요. 절제 영역은 그대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전에 실천, 환경, 식행동 이런 영역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천이라는 영역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문항에 이제 약간씩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식사할 때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TV를 보면서 식사합니까? 이렇게만 물어봤었는데 요새는 TV보다 핸드폰을 본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뭐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거나 하면서 식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을 조금 변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보니까 아무래도 적색육이 성인에서는 조금 잘 너무 과잉하게 먹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나와서 적색육을 얼마나 드십니까 하는 문항이 추가가 됐고, 노인 같은 경우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식생활과 건강과 영향이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가 하는 문항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지수 설문지가 잘 완성이 됐고요. 이 설문지 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영양지수 활용하는 것에 넣었는데요. 그 자료들을 넣은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교육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접 자기 개인이 영양지수 평가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영양지수 웹사이트에는 영양지수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서 각 연령별로 영양지수를 바로 체크해 볼 수 있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금방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설문지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지를 체크하면 바로 웹사이트 화면에서 영양지수 점수와 또 자기의 영역별 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 저기서는 지금 어린이의 경우에 절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와 있죠. 그랬을 때는 그 절제 영역 중에 어떤 문항들이 나에게 점수가 낮았는지 또 그 밑에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럼 내가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절제 부분이 부족하면 뭘 보면 좋지 했을 때 교육 자료를 같이 올려놨어요. 동영상 자료로 균형 절제 실천편에 동영상이 들어있고요. 그와 함께 또 PDF 파일로 좀 더 보고 싶으면 PDF 파일로 본인이 넘겨서 볼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영양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하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아랫부분에 교육 자료를 직접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설문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교육하실 때 가이드북을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가이드북은 어떤 영역에 어떤 문항 항목이 점수가 낮으면 그 항목이 왜 중요한지, 또 그 항목이 부족하거나 많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항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PPT 파일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성인, 노인 이렇게 3개의 연령층으로 해서 균형 절제 실천편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어린이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리고 성인과 노인은 7분 정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지금 현재도 바로 유튜브에 영양지수라고 치시면 그대로 다 떠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영양지수 가이드북은 좀 더 다양한 연령층, 그 취약전 아동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을 위한 가이드북을 각각 만들어서 그 연령의 눈높이에 맞도록 영양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그 자료의 경우에는 아까 동영상은 크게 3개의 그 연령층으로 했는데, PPT 자료는 그 어린이의 경우에 취약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3개를 더 자세하게 세분을 했고요. 그리고 성인과 노인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균형 절제 실천편에 3개의 3차시 교육 자료로 만든 상태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교육자료 다운로드 칸에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혹시 연구에 쓸 수 있도록 엑셀 그 파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문지 입력, 코딩 입력을 하면 바로 영양지수 점수와 또 영역별 점수가 계산될 수 있도록 그런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영양지수 활용 프로그램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영양지수는, 이제까지 설문지는 이제 개인이나 기관에서 영양지수 평가할 때 쓰고 있었는데, 그 평가한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도구, 또 뭐 우리가 만들어드린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 교육한 다음에 전후 평가하는 데서도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찾아본 게요. 그 도서관, 학교의 도서관에 이제 과연 영양지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영양지수를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하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각종 학회지와 그 학위 논문으로 저기다
친 거는 그냥 주제어로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영양지수 하고 뉴트리션 쿼티언트 이렇게만 해서 넣었는데 약 100편 정도가 이미 그 다 연구 논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분은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논문이 더 부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3년부터 이렇게 그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15년도까지는 이제 어린이만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체 생애주기별 영양지수가 만들어지면서 17년부터 이제 조금 더 보급이 되면서 18년, 19년에는 영양지수 각 연령별로 굉장히 보급이 많아졌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에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1년에 새로 영양지수 개정해서 올해 보급이 되니까 또 올해 내년부터 다시 영양지수 연구가 굉장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논문의 경우에는 정말 주제어로 영양지수 이렇게 친 것만 나와 있지 사실은 영양지수 가지고 많은 다른 곳에서 이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게 타당한가 평가할 때 영양지수를 늘 잣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이렇게 같이 개발에 참여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풋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그 결과물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영양지수 웹사이트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오면서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영양기능연구팀에서 오늘 오픈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지수 웹사이트는 지금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시면 건강과 영양의 식품 영양 정보 부분에 들어가면 영양 지수를 확인해서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봤던 그 사이트가 그대로 식품안전나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해서 저희 국민들의 건강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인대학교 김혜영 교수님의 강연을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 영양지수라고 한다면 전문가나 또는 영양사분들이 아니고는 조금 접근이 어렵겠다라고 문득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영양지수를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영양지수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강연을 저 아니고 또 패널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신효섭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이 영양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는 식사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좀 걱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개정 내용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아이들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제가 보면 최근 자료로는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일본에서는 한 6, 7세 어린이들에게 이제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그 유아들은 6, 7세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과체중이 될 비율이 그 오즈 비율로 하면 7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 지금 2015년, 17년에 청소년 위험 행태 조사라는 걸 해서 거의 5만 명 정도의 그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자기가 이제 쉴 때 쓰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친구들은 보니까 아침 식사를 안 먹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과일과 채소를 현저하게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다 높게 먹는 걸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직결되는 걸 알 수 있죠.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면 먹는 거 대충 먹어서 소화 불량도 될 수 있고 또 과식도 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쉽게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식사 시간 저녁이라든가 어느 시간이라도 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식생활 개선하는 것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아, 들으셨나요? 네. 저 사실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 말 그만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대화를 좀 나누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서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게 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실 이 스마트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육아의 그 아빠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답변을 또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차고 유익한 강의 정해주신 김혜영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니 1부의 두 번째 순서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 남녀노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는 주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하나 운동 처방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자를 활용한 스트레칭으로 시연을 하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니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보시고 특히 우리 지금 집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따라하시면서 보면 더욱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하나 운동 처방사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운동처방사 정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스트레칭은 왜 해야 되는 운동일까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굳어있는 우리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재활 환자라던가 노령의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운동입니다. 오늘 혈액순환이나 또 찌뿌둥하게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 체조를 준비했는데요. 횟수는 8초에서 8회로 진행을 할 거고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후,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여러분은 후 하고 숫자를 세는 거에 맞춰서 호흡을 내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칭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건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깍지를 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건을 이용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부터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수건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목 뒤에 수건을 놔주시고요. 만약에 수건이 없으신 분들은 깍지를 껴서 목과 뒤통수 사이에 손을 놓고 그대로 위로 올려봅니다. 자, 하나. 자, 힘을 살짝 풀었다가 둘. 힘을 살짝 풀었다가 셋. 호흡하고 계시죠?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팔 풀어주시고 자, 이번엔 손바닥으로 머리 누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밑으로 후 하고 내리시는데요. 머리는 살짝 뒤로 간다는 느낌이고 손은 밑으로 머리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진행해 줍니다. 숫자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제자리로 가져다 놓으시고 이번에는 목 옆쪽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 밑으로 왼손은 의자 밑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옆에 잡아주시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할 때 호흡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이 옆에 의자를 잡으라는 이유는요, 어깨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풀어주시고 다들 호흡하고 계신 거죠? 네, 숨소리가 안 들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목을 풀어줄 건데요. 머리 뒤통수와 옆통수 사이에 대각선으로 잡으시고 후 하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이때 시선은 겨드랑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꿔서 반대쪽 잡아주시고요. 시선은 겨드랑이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 들이쉬고 둘, 다시 들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목을 풀었으니까 가슴을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손을 앞에 W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손이 내 얼굴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귀 옆에 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가슴 활짝 펴시고 제가 숫자 세시면 후 하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내려놓으시고 둘, 힘 푸시고 셋, 네,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날개뼈가 조여든다는 느낌. 일곱, 여덟. 잘 하셨고요. 이제 가슴을 폈으니까 날개뼈를 운동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수건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팔꿈치가 허리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천천히 올리고 둘, 날개뼈가 좁아지는 거 느껴지셔야 돼요. 올리고 셋.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이때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목을 정렬해 줍니다. 올리고 다섯, 후, 올리고 여섯, 후, 올리고 일곱, 후, 올리고 여덟, 후, 올리고 다시 제자리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을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죠. 그래서 엉덩이 살짝 앞으로 보내주시고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 수건 없으신 분들은 손 폈다가 오른쪽 뒤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후 스트레칭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자, 수건 없으신 분들은 만세했다가 왼쪽 바라보시고 손 내려놓고 호흡 들이쉬고 내쉽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고 이제 옆구리를 한번 늘려볼 건데요. 수건이 없으신 분은 옆에 아까처럼 밑에 의자 잡으시고 옆으로 쭉 팔을 늘려줄게요. 수건이 있으신 분들은 잡고 늘려주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제자리 천천히 돌아오시고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둘, 네, 좋습니다. 셋,
제자리, 넷. 자,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5, 6, 7, 8. 좋습니다. 반대쪽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움직이기 4번. 하나, 둘, 셋, 넷. 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호흡하면서 4초 이어갑니다. 5, 6, 7, 8. 네, 좋습니다. 옆구리까지 시원하게 풀었으면 이제 우리 엉덩이로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아까 엉덩이 좀 뺐잖아요. 네, 자, 엉덩이 조금 더 빼시고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복숭아뼈를 올려놓습니다. 네, 치마 입으신 분은 밑으로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 허리 펴시고 그대로 후 하면서 내려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순환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잘 내려주시고 다시 진행합니다. 후, 조금 내려가는데요. 만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네, 그 자리에서 멈춰줍니다. 셋, 넷, 5, 6, 7, 8. 네, 풀어주시고요. 엉덩이가 시원한 거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이번에는 종아리 스트레칭. 고마워요. 네, 종아리 스트레칭. 앞에 어떤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줬어요. 네,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한쪽 다리를 멀리 뻗어주시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한쪽 다리만 뻗어주시고 그대로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발 바꿔주시고요.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마지막 동작은 저희가 좀 일어나서 할 건데요. 네, 한 번만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여기 장요근이라고 하는 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좋아요. 허벅지 안쪽 다리 한쪽 앞으로 뻗어주시고 네, 뒤에 있는 다리를 구부리면서 밀어줍니다. 네, 반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밀어주면서 이쪽 제 손이 있는 쪽이 늘어나게 8번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발 바꿔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오늘 전신 스트레칭 끝났고요. 듣는 중간중간 목이나 가슴 결리시면은 꼭 풀어주면서 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법이었습니다. 직접 시연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셔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따라하시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따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원래 이렇게 땀이 나는 게 맞나요, 선생님? 아, 그렇군요. 장내가 조금 후끈해진 것 같습니다. 아, 이 몸이 그래도 한결 좀 더 가벼워진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 패널 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칭,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하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강연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 듣는 동안 오늘 운동복을 입고 왔더라면 더 열심히 뒤에서 따라할 수 있고 시연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느낌을 들었고요. 이 스트레칭이라는 게 이제 준비나 마무리 운동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관절의 유연성이랑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의 기본은 스트레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참가자분들께서는 오늘 운동하셨던 정하나 운동 처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은 좀 처음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한결 수월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기본은 스트레칭이다. 정말 명언처럼 느껴지는데요. 두 우리 정하나 강하나 하나 선생님들의 강연과 말씀처럼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로써 1부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 시작에 앞서 식약처와 함께하는 마이너슈 실천하기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의 솔직 담백한 후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과 후기 함께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자 어우다라 마이너슈? 건강을 위해서 마이너슈 달달고 달짝에 주문할 땐 양념가루 국물보단 건더기 나트륨 줄여요 모두 함께 마이너슈 건강을 위해서 마이너슈 달달고 달짝에 카페에선 시럽 조금만 탄산음료 과자빵 그리고 당류 줄여요 마이너슈 건강을 위해서 마이너슈 달달고 달짝에 마이너슈 실천해 사랑한다면 결혼해주세요.